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켄입니다. 오늘 뉴스캔. 오늘 있었던 증시. 자, 제가 부자 패키지 방에 오늘 오전에 기사를, 기사 아닌, 그냥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하나 드렸죠.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락을 한 것은, 자, 화면 보고 얘기할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다가 5% 빠져서 급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플러스 5% 정도 상황에서 마이너스 5% 왔으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한국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든가 뭐 SK하이닉스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17만 원 돌파를 했었는데 다시 또 16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장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상황도 보겠지만 중요한 여러 가지들 볼게요. 제람 테크놀로지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왜 쳤느냐가 중요하겠죠. 내려볼까요? 여기 있네요. 뉴로모픽 AI 반도체 개발 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보시면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우리 기사들 최초 되게 좋아하죠.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AI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11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뉴로모픽 인공지능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하네요. 자, 일시적인 요소일지 앞으로 계속 갈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부자 패키지 계신 분들이 익숙한 이름이어야 됩니다. 오진앤택은 까먹을 만한 시점이 아니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상한가를 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자력과 원자력 그리고 전력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몇 달 전부터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원자력 발전 테마도 형성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최대 복합 화력 발전소 공급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진엔텍이 전문 기술 제휴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대봉 LS 사각을 쳤네요. 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이게 심혈관 문제 예방 사용 승인 소식에 비만 치료제 테마가 또 형성돼 있었죠. 그러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제가 주요한 영역에 비만 치료제 얘기를 드렸었죠. 시노펙스 오늘 28.52% 올랐는데요. 혈액 투석기 관련 제품이 국산화가 된다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보신 바와 같이 12월에 4,517원에서 지금 13,340원 찍고 오늘 조금 빠지긴 했지만 상한가 정도 터치하고 내렸나 보네요. 자, 혈액 투석기 관련해서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일시적일까 조금 더 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신성 ST 오늘 22% 올랐는데요. K 배터리. K 배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정부가 5년간 뭐 투입할 금액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2차 전지, 전기 테마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참 안타까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CCS 부자 패키지에서 팔았다고 했죠. 손해를 보고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손해가 아닌 수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CCS 같은 경우는 음, 찾아볼까요? 자, 특허를 공개한 게 있는데 나오나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기사에 자, CCS 사내이사 권영환 박사가 초전도체 물질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엄청 상승을 했죠. 980원부터 6,700원 갔다 좀 빠졌지만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등락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차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차트를 잘 보십시오. 다시 또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느 정도 시점에 오면 뚫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텍 파마 20%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바이오주는 잘 보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예전부터 계속 드렸었죠. 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폴라리스 그룹 AI 융합 시너지 모색을 목적으로 어, 뭐 인수하는 이런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자, 정치권 테마주들은 지금 한참 움직일 만한 시점이긴 합니다. 자, 화천기계 보시다시피 1186억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작은 회사예요. 이런 회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좋진 않습니다. 왜냐? 자, 조국 혁신당 이게 비례정당 지지율 호조 속에서 정치, 인맥, 테마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사실 매출,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온전히 인맥, 정치, 테마이기 때문에 실적과 미래지향적인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를 한다, 만약에 난 테마주 투자한다. 수익과 손실은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잘 봐야 되겠죠.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 지지율이 호조 속에서 지금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빠지면 안 좋겠죠.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이 부분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성 TPC. 지금 나온 종목들은 여러분이 거의 처음 들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1,000억 원 정도라서 사실 저도 자주 듣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슈가 되기 좋은 소재가 있긴 합니다.
있나 볼게요. 있네요. 자, 괜찮은 기사가 있네요. 자, AI 최첨단 방산 로봇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영우 전 육군 참모총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했다.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재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기업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재무구조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 하면 이런 부분이겠죠. 딱 이 부분입니다. 전 육군 참모총장을 사내에서 영입했다. AI 칩춘단 방산 로봇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초전도체에 대한 실체 확인이 지금 불가능하다. 자, AI 칩춘단 방산 로봇 쪽으로 도약하겠다지 도약하는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 호재가 될 만한 요소긴 하겠죠. 그래서 내일 주가 흐름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보시는 것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PCL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상승은 했지만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잘할 만한 종목 하나 보고 넘어갈 겁니다. 엔캠. 자, 제가 엔캠이 쭉 빠질 때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생각해 볼 부분은 엔캠이 과연 끝일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고요. 조금만 찾아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의미를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절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자, 그다음에 자, 에코프로 HN, K 배터리, 정부가 향후 5년간 투입하는 금액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HLB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아주 자주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HLB 일단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HLB가 간암,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이게 FDA 신약 허가 승인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LB 그룹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HLB 종목으로 수익을 한참 볼 때 그때도 세 리보세라닙 이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쭉 빠진 다음에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HLB를 한참 할 때와 자, 여러분 보세요. 8,673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차트로 봐야지 좀 보일 텐데. 그리고 과거의 금액들을 보면 여러분 더 놀라실 겁니다. 재밌어요, 주식은 참. 제가 한참 하던 시기 때 저는 고점에서 털고 나왔고 유증, 무증, 유증, 무증, 유증, 무증을 반복하면서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이 타임부터 갖고 있었더라면 수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오주의 핵심은 이런 부분입니다. 기술력, 향후 전망, 그래서 실적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HLB는 저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673원까지 사실 빠진지 몰랐습니다. 이때는 제가 한참 자기 개발을 할 때니까요. 주식을 끊고 재밌어요. 자, HLB 1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리노공업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리노공업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뭐 뉴스키나 나오기도 했지만 언제 나왔느냐? 경제학 콘서트 때 제가 리노공업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리노공업.
안 나도 괜찮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볼 게 없네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10%대 올랐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제가 언제 리노공을 얘기했을까요? 아무도 기억 안 나시나 보군요. 자, 리노공업. 제가 경제학 콘서트에서 배당주 얘기할 때 리노공업을 예를 들었었습니다. 자, 월봉으로 47,9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자, 2020년, 뭐 2019년쯤이네요. 자, 시계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리노공업은 배당 성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속으로 배당을 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1373원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부자 패키지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포커싱을 해서 봐야 됩니다. 왜 캔두라는 사람이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라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주가만 바라봅니다. 미래의 뭐 주가의 흐름에 대한 뭐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수억, 수십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조급해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자 패키지에 계신 분들은,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스터디에 오신 분들은 이 투 트랙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놓고 그 아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걸 보시면 주식의 속성,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느낌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만 프로 높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분에게 수억이 아닌 수십억의 수익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보면 되겠네요. 바로 기사로 넘어왔네. 자, 오늘 장 같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음, 오늘 미 증시에서 반도체 업체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역시 좋은 흐름이 않을 겁니다라고 제가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렸었죠. 혹시 못 보신 분은 부자 패키지 방에 가시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반도체 하락이 장기적인 상승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닌 일시적인 급등이 나옴에 인해서 차익 실현이라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더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오늘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든가 그리고 뭐 인텔, 뭐 AMD,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ASMR이래, ASML이나 그 다음에 ARM이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업체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새벽에 미국 주식을 살펴보는지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간단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살펴본 내용들을 이제 스터디 팀에는 계속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엔비디아 여파가 있으면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급락을 하면서 뭐 HPSP라든가 뭐, 뭐 TCK,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노공업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리노공업이 어떤 업체인지 일단 아셔야 될 겁니다. 여기가 검사용 프로브 그리고 반도체 검사용 소켓 이런 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진단기에 적용되는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반도체 검사용 소켓뿐만 아니라 초음파 진단기에 적용되는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냄새가 안 나시나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료기기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죠. 자, 우주 관련된 섹터에 포함되면서 방산이 포함되면
훨씬 더 낫겠죠. 2차 전지와 폐배터리가 같이 포함되면 훨씬 좋겠죠. 이런 얘기들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초전도체 관련된 주식이지만 다른 섹터에 해당되는 제가 어떤 종목들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뉴스캔을 조금만 열심히 듣거나 실시간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종목의 이름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으로 시작해요. 신. 자, 그 종목은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이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초전도체 급락이 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빠질 것이고 다시 또 초전도체 테마가 형성되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해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뉴스캔을 들으시면서 실시간을 들으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친절하게 오늘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노공은 검사용 프로브,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도 하면서 초음파 진단에 적용되는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그동안은 검사용 프로브나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전량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근데 자체 브랜드로 개발했어요. 그리고 의료기기 부품 같은 경우도 다품종 그리고 단납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시장이 부각되죠. 매수세가 들어오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도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뭐 퀄컴, 메타, 삼성 이런 것도 온 디바이스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퀄컴, 메타, 삼성만 살펴볼 게 아니라 관련주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혜가 되는 종목이 어디 있을까? 자, 모든 섹터와 모든 종목들이 수혜를 받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주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가 왜 중요하냐? 자, 중앙 서버랑 연결 없이 단말기 자체적으로 AI 연산이 가능합니다. 장점이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온 디바이스 AI는 더 핫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